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크립토 시장이 다시 한 단계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주말 사이에 이 단계를 유지하는 듯 하다가 오늘 새벽에는 또 한 차례 내림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내려가려는 걸까라고 조금 착잡한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자면 큰 파동을 그려가면서 그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박스권을 어디로 뚫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짚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AI 관련주들에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브로드컴이 실망스러운 매출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11% 넘게 급락했죠. 이 때문에 AI 테마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라클이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데이터 센터 완공이 당초보다 지연될 것이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AI 투자 회의론으로 이 AI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테마 모두에게서 조금은 찬바람이 불었다라고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또 한 번 매파적인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금리 인하 전망까지 다소 약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은 크립토 시장에도 다시 한번 직격탄을 내놓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이제부터 헤드라인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에 어떤 변수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번 한 주 동안의 움직임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 아서 헤이즈는 어떤 얘기를 꺼냈는지 이런 내용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FOMC도 지났겠다. 이제는 시장에 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번 한 주도 다소 험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 미국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BOJ까지 주 후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이 물가보다 고용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우리가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어느 수준으로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조금은 견조한 고용이 나타난다면 우리 시장에는 다소 실망스러운 흐름들이 다시 나타나겠죠. 그리고 주 후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PC 가격지수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연방정부의 장기화된 셧다운으로 밀리면서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됐죠. 이제야 11월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하가 어떤 식으로 될지 이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겠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변수로 꼽히는 일본의 금리 결정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에다 총재가 시사를 했던 것처럼 만약에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경우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짓누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번 주에 이런 압력을 조금 앞두고 변수들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는 모습이 선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대응 전략들 꼭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죠. 아서 헤이즈가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이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기관들이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한계를 깨닫고서 보안성이나 유용성을 갖춘 퍼블릭 체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내놓은 그만의 헤이즈만의 이 매그니피센트 5 암호화폐 리스트에 XRP가 배제됐다는 점에 시장은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당연히 이 주장을 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리플을 찾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규제 환경 내에서 금융기관 맞춤형 레이어 1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XRP가 과연 이 헤이즈의 이 L1 붕괴 시나리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또 지금처럼 전통 금융기관들과 독보적인 연결성을 보여주는 행보들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XRP의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도 거의 다수의 알트코인들이 내림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 넘게 빠지면서 현재는 88,000달러대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9만 달러가 이제는 잘 지켜지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밑으로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빠지면서 3,08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리적으로 강하게 지지받고 있는 3,000달러는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반면에 심리적인 지지라인이 무너진 건 XRP입니다. 2달러가 내려주면서 지금 1.98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2% 가까운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2% 넘게 빠지면서 130달러 간신히 지켜주고 있고요. 밈코인단에서도 도지코인을 필두로 강한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견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한 주 전문가님의 전략들 이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인의 계절 읽어드리는 스마트 매매 전략의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지금의 크립토 시장을 계절로 비유하자면 딱 환절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는 옷을 더 입을지 아니면 벗을지를 고민해야지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주도 이제 계절을 비교하면서 이 크립토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계절 딱 환절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환절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기에 걸리지 않게 무슨 탈이 나지 않게 더 조심하고 조심하죠. 지금이 딱 그럴 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때 어떤 진단을 해주시는지 지금부터 내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얘기부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10만 달러 위에서 당연스럽게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한 단계 내려왔었어요. 그래도 앞자리 9는 잘 지켜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제는 8, 7까지도 열어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맞습니다. 7자까지도 우리가 좀 열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고요. 예. 일단은 비트코인 주봉 흐름부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주봉 흐름을 본다면 20주 선과 55주 선을 모두 이탈하면서 지금 중기적인 조정 국면에 명확히 진입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격은 95주 이평선 위에서 그래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86,000에서 87,000 여기 95주 이동 평균선을 꼭 지지를 받아야 92,000에서 95,000까지 반등의 여력이 있다. 그리고 최대 10만 초반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제 95주 이동 평균선 86,000까지도 이탈이 된다면 80대 초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0대까지도 조금 열어두시고 크게 열어두시고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승 국면을 진입한 상태라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추세가 이미 꺾인 점, 지금은 따뜻해지 여름을 향한 날씨라기보다는 겨울로 접어들지 가을로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겨울 쪽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중기적으로는 조금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태까지 많이 올라갔었던 만큼 조금은 내려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으로서는 95주 이동평균선을 조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지켜주게 된다면 85K에서 87K까지는 계속해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기를 만약에 밑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80K 초반까지 그리고 더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자면 앞자리가 7자리까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이제는 뭐 당연히 비트코인은 잘 지켜주겠지 이런 낙관론은 조금 접어두시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챙겨가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을 대장으로 살펴봤으니까 그 밑에 단에서의 움직임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이더리움 리플 우리가 항상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더리움 리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고점 4,800에서 5,000달러를 형성한 이후 중기 상승 추세는 저는 좀 종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700달러를 핵심 지지 구간으로 보시고 좀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으며 이 구간을 지켜낸다면 3,300에서 3,500달러 강한 저항 구간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반등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 이더리움 또한 2,700선을 지키지 못한다. 그렇다면 2,000 초반대까지도 좀 열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역시 이더리움 역시도 지금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을 살펴본다면 이더리움보다 구조가 더 약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플, ETF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중기적으로 이 리플에 대한 희망론이 많은데요. 네. 냉정하게 저는 좀 판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리플 또한 ATH 형성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 핵심 저항 구간이 3,400원까지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권 행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리플 또한 지금 2,700원을 핵심 기준선으로 보시고요. 2,900, 2,700 핵심 기준선을 그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올라가기보다는 지금은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좀 분할 매수를 들어가더라도 어느 구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짚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메이저 알트단에서 이더리움과 XRP를 주인공으로 놓고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더리움과 XRP의 관점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짚어주셨죠. 이더리움은 일단 추세를 확인해 가면서 홀딩은 가능한 영역에 있습니다. 현재 2,700달러가 가장 중요한 핵심 지지선으로 보인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셨죠. 여기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 일단 3,300에서 3,800달러 이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추후를 도모하면서 약간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XRP는 흐름이 조금 더 좋지 않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죠. XRP는 2,700원 원화 기준으로요. 2,700원을 잘 지켜준다면 일단은 3,200원에서 3,400원을 빠르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야겠지만 이때 만약에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좋지 않다. 이때 반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 이더리움과 XRP였으니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님의 의견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그리고 XRP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 FOMC는 지나갔지만 이에 대한 여진이 조금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OMC와 관련한 여파와 관련된 얘기 전문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OMC 지나가면서 우리는 상승을 기대했지만 또 그와는 조금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시장에 해석하고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이제 이 FOMC 이후로 금리 인하는 되었고 많은 분들이 좀 상승을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히려 시장은 상승보다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번 주는 FOMC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이후 시장은 추가 인하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 조정에 그칠 것인가 아마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시장을 좀 조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파월 의장 그 발언 해석에 따라 지금 달러, 증시, 코인, 시장 모두 변동성이 지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경제 지표 발표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준비되어 있고 PCE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BOJ, 금리 관련해서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일단 일본 금리 인상은 지금 현재 90%가 넘게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엔캐리드 이제 트레이드 청산
원에 대해서도 예전에 과거에는 많은 하락을 나왔던 부분인데 네. 시장은 어느 정도 저는 묻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이 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올라서기보다는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것이고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지,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어디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장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도 조금 뭐 온체인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규제 온체인 이슈도 매우 중요한 달인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SEC 연말 심사 라운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공시 강화, 그리고 비트코인 난이도 조정, 이더리움 언스테이트 물량 반영까지 이 모든 요소가 지금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 그리고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주는 특히 더 연말까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 약간은 몸을 조금 사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 섣부르게 뭔가의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려워지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얘기들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BOJ,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조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전보다는 약간 무뎌졌을 가능성은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렇다고 하락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꼭 염두에 두시면서 움직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12월의 산타 랠리, 연말 랠리는 정말 안 오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상승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려는 것인지 전문가님의 의견도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건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도 진짜 하루라도 뭐 이틀이라도 좋으니까 완벽하게 좀 상승을 이뤄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저 생각하실까요? 또한 좀 연말에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산타 랠리, 연말 랠리가 오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망만 긍정적인 방향만 생각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이제 거기서 내가 대응한다면 분명한 건 기회도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95주선 주봉으로 86개 지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ETF, 우리가 ETF 이제 순유출, 순유입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ETF 자금이 3일 이상 순유입이 되는 상황,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증가, 그리고 메이저 알트의 주봉 반등 패턴 출현이 나와야 되고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짧더라도 저는 그래도 반등 구간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12월에서 1월 초 사이에는 짧은 레인은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그거는 그냥 짧은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반등 구간에서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움직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보다는 확인이 먼저입니다. 냉정하게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대만 하기보다는 무조건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 따라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냉정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냉정해져야 되는 걸까? 이러다가 얼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일단 우리의 자산을 잘 지키는 방안들 가져가 봐야겠죠.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으시니까요. 이 말씀해주신 조건들이 잘 부합을 하는지 시장을 조금 넓게 바라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코인이 또 하나도 없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잠깐 반등하는 영역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곳에서 기회를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방송에서 히든코인 말씀해주고 있으시죠. 지난주 방송에서의 히든코인은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 내림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은 안녕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땠을까요? 지금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히든 코인을 드리는 것도 참 저도 부담스러우시죠?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네. 일단 살펴봐야 될까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히든 코인이 에테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에테나 또한 이제 제가 이 히든 코인을 드렸던 이후로 좀 하락을 해왔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지지 구간이 331원
요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저번 주에 좀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 그러신 분들은 331원을 저는 손절가로 좀 지정을 해두시고, 만약에 매수를 분할적으로 접근하고 계신다면 여기 구간의 지지 구간으로 보시고 여기 구간으로 좀 분할 매수를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전체적으로 뭐 에테나 특정 코인이 하락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알트 코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방향으로 비트코인의 행방을 보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들도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에테나는 331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만 성공된다면 1차적으로 5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히든코인 에테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장 전반이 조금 하방 압력을 받기는 했지만 지지라인은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봤죠. 향후 대응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에테나는 그래도 지난주에 히든코인이었기 때문에 또 새롭게 전문가님 눈에 띈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히든코인은 어떤 건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안에서 그래도 잠깐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코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가 좀 준비했던 코인은요, 넥스페이스라는 코인입니다. 근데 또 이제 이번 주 좀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 솔직히 부담스러운 게 너무 커요.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오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다들 힘드실까 저 또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히든코인으로 드리더라도 바로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항상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그쵸. 거기에 맞게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방 들어오시든 제 방송 보시면서 제가 집어드리는 지지 구간을 분할적으로 핵심 지지 구간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넥스페이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흐름은 그래도 저점에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반등 초입 구조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핵심 지지 구간은 650원으로 체크를 하시고, 일단 650원을 지지를 한다면 그래도 저점 매지 흔적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650원 지지 시 940원까지는 저는 기술적 되돌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650원 근처 조정 시에 매수 유효 타점으로 보시고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0원 이후부터 저는 좀 목표가를 설정하고 거기에 분할 매도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590원 이탈 시에는 손절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히든코인 넥스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점에서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시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응 전략들을 내가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를 또 시작하는 월요일이니만큼 전문가님께 이번 한 주에 어떤 마음가짐 가져봐야 되는지 간략하게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는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자주 바뀌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본업하시느라 좀 대응도 힘들고 시장이 왜 이렇게 가지라고 많은 또 부정적인 그리고 좀 멘탈적인 부분에도 조금 많이 힘드실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정중명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하이크립토 정보방에서는 매일 모닝 브리핑과 시장 흐름 체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일단 지금은 뭐 힘든 시기지만 힘든 시기만큼 또 기회는 다시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그런 멘탈적인 부분,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언젠가는 좋아질 시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 제가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